네,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인물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을 이야기해보는 이슈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현지용 제주도의원 제12대 도의회에서 가장 장신, 가장 핸섬, 또 가장 뭐가 있을까요? 가장 화제가 되고 싶어하는 가장 화제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관종, 예, 현지용 의원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실이 유튜브 출연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네. 방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0초 전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네네네. 확 전환이 되네요 이게 또. 뭐 한번 네. 같이 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죠. 이제 패널을 워낙 편하게 해주시는 인상을 갖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제가 편해지고 비주얼 있습니다. 자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지용 의원님 꼭 이렇게 찾아뵙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요즘에 국가적으로 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적으로 뉴스 많죠. 혹시 요즘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뉴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그럼 뭐 있습니까? 혹시 일십 자주 하십니까? 일십 자주 합니다. 자주 하십니까? 일십을 자주 하다가 최근에 여사님과 이제 모 위원장님의 일십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답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답장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문대림 국회의원님하고는 굉장히 가근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문 의원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익십을 했어. 네. 우리 현 의원님께서 익십을 했어.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일단 문대림 의원님은 문자를 안 보내시고요. 전화를 합니다. 이거 좋아하시죠? 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네. 일십이 안 되죠. 그러겠네요. 네. 항상 늘 스탠바이 해야 되는. 가끔 문자로 오면 일십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기회조차 안 주고 계셔가지고. 문자로 보내면은 그래도 좀 생각을 정리하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전화로 오면 그런 시간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나를 키운 파라는 문대림이다. 네. 이렇게 훈련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던데요. 구독자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인사와 함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반기를 좀 잘 마쳤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상임위로 이제 원구성도 돼가는 과정에서 일단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한 번 더 있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 질의 과정 또는 이제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렇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끔 제가 대안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대안이 부족할 때가 결국 그건 뭐냐면 행정과 저희 남아있는 숙제가 돼버립니다. 그 숙제를 놔두고 다른 상임위로 간다는 게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뭔가 숙제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숙제 좀 풀어보려고 한 번 더 자원하게 됐습니다. 약간 좀 그렇게 원래 조금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십니까? 일을 잘 안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끝까지 가야 되는 성격이어서 가급적 시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네네네. 어쨌든 전반기 2년도 보건복지위에 계셨고 보건복지 안전. 안전까지. 안전을 붙여야 됩니다. 보건복지 안전위 후반기 2년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 안전위가 기사가 자주 나오는 그런 상임위는 솔직히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전반기 때 굉장히 기사를 많이 내셨어요. 네. 의료원 약품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후반기 2년도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의회 운영위. 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사들은 아니죠. 제가 그냥 갖다 붙일 게 없어가지고 인사를 붙였는데 의회 운영위도 하고 또 이제 예결위 좀 약간 굵직한 것까지 이렇게 좀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으면 이런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우리 현지용 의원님께서 농담이었고요. 이거 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임위하고 이제 특위까지 같이 해가지고. 전반기
이 1기 때 제가 이제 상임위하고 예결위 그리고 사회보장특별위원회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 조금 잘 보이는 뭐 그런 그렇죠, 그렇죠. 아닌데.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짝 버겁기도 했는데 2년 정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각 위원회 갖고 있는 특성도 다르고 회의 일자라든지 이런 게 좀 배려를 받다 보니까 분산되니까 좀 네, 그리고 할만하더라. 일할 기회를 주면 좋죠. 자,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데. 네. 일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막 덥석 받습니까? 이게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누가 하라고 하면 또 거절도 잘 못해요, 제가. 거절을 못하는 우리 의원님 스타일이. 아무튼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상임위가 저는 이제 다른 상임위에 새롭게 가신 의원님들하고 좀 다르게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업무 파악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미 보건복지안전위를 2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은 읽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살짝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여유를 다른 위원회에 좀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짬 좀 찼다. 조금? 네, 짬이 찼으니까 그 짬을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조금 에너지를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뭔가를 좀 다른 업무를 해보시려는 거 이런 자세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현지용 의원님 굳이 이슈 인터뷰로 모신 게 좀 약간 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달 27일하고 28일이었죠. 그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이제는 이제 시장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현지용이 날카로웠다. 현지용의 높은 키만큼 뾰족했다. 이런 평가를 저 나름대로는 내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질의도 좀 약간 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뭐 고액의 후원금, 그리고 이제 그 청문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뭐 불효불급하다라는 좀 약간 청문위원이 보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좀 그런 표현들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좀 이렇게 세게 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사실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 지사님께서 임명시장제들의 후보군을 임명하면서 정보를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전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지사께서 갖고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도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더더욱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이번 기회에 좀 해보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두 분에 관련된 어떠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잖아요. 그렇죠. 뗄 때마다 700원, 1,000원이 수수료가 되잖아요. 제가 그 2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20만 원을 써가지고 그 등기부등본을 뗀 겁니까? 네네. 왜냐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떼보거든요. 보고 이제 이건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하면 버리고 엄청나게 뗐습니다. 이분은 기자 하셨으면 아주 큰일을 내셨겠네. 그래서 또 재밌는 것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심 또는 의혹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스스로가 해소된 경우도 있고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인사청문회. 어쨌든 두 분이 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청문위원 회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 생각은 적합이 맞습니까? 저는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그러면 조건부?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제한적으로 저희가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 인사권자가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죠.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해버리면 끝입니까? 저는 우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공개 자리에서 저는 의견 없음으로 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견을 낸들 무엇이냐. 각자 도민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끝내고 의견 없음으로 가자.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냈었습니다. 원래 적합도 아니고 부적합도 아니고 의견 없음. 의견 없음으로.
이거는 적합도 아니고 부적합도 아니야. 왜냐면 적합을 주든 부적합을 주든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시라 하는 거여서. 부적합했는데 저 임명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의견 없음. 아니 그러니까 적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막 높아. 그러니까요. 그건 또 이제 의회가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그렇죠, 말도 그렇죠. 들을 수도 있고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이 의견 없음. 충분히 물어봤으니 그거에 대한 판단은 도민들도 하고 지사님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적합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요. 자, 혹시나 그 의원님의 질이나 활약에 대해서 우리 이 앞집에 있는 분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분의 의사나 또는 관련된 의견은 제가 듣진 못했고요. 제주라는 사회가 어쨌든 혈연, 직연, 학연으로 때로는 흡연 관계로 흡연. 흡연도 그것도 연이네. 제가 흡연실에서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었습니까? 후보자 지인으로 추정되는 분한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후보자 지인, 생판 모르는 분한테 흡연실에서, 의회 흡연실에서. 그래서 지사님이나 이제 저 집행부의 의견은 제가 별도로 들어본 적은 없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좀 너무 한 건 아니냐. 같은 당끼리. 또 한편으로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할 소리 해서 좋더라.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 후자 쪽. 저는 같은 당이어도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재일 기자님과 친해지면 안 된다. 주변에서. 혹시나 우리 저 앞집에 계신 지사님께서 혹시나 이 청문회를 보면서 불편함과 뭔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지 한번 주시죠. 늘 빛나는 제주를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나누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영훈 도지사님. 지사님도 도의회 의원 출신이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워낙 활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저 지사님은 쿨하시니까 쿨하시죠? 양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인사청문회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그 후반기 제주도 의회 이제 2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우리가 길다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도에서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말 굵직한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정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정말 다 때려 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어쨌든 뭐 상임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회의에서 그래도 한 표를 행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뭐 본회의도 있고 예결위 과정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걸 다루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현안과 그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생각이나 입장 주신 말씀처럼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제2공항 이제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또 그거에 따른 또 조직 개편안도 들어왔었고요. 한시적 기구. 근데 다만 저는 좀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미래를 뭐 준비하고 대비하고 미래를 어떻게 나가자라는 방식의 현안들이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나가자. 근데요.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고 있는데 경계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힘들다. 제가 가는 길에만 해도요. 임대라고 써진 또는 매매라고 써진 상가 점포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동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미래의 비전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미래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어쨌든 45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의원님과 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저희처럼 현안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다가가야 되는 의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제 능력상 제가 막 미래를 준비할 정도의 여력보다는 현재 내 주변과 동료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제주 경제에 대해서 뭔가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그 아무튼 뭐 도정에서 나오는 발표들을 보면 뭐 15분 도시도 그렇고 그렇죠. 뭐 UAM도 그렇고 수소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그런 플랜들이 많긴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실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 조직 개편안을 이제 한시적 기구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 들어왔어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도민들이. 예. 그래서 제가 도의원의 신분이 아닌 도민 현지용으로서 의견을 냈어요. 도민 현지용으로서. 네. 근데 현지용. 그냥 검토 의견서가 또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어떤 걸 냈냐면 경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가 의료 대란이 있을 때인데 제주도가 의료 취약 지역이고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공의료나 응급의료를 준비할 수 있는 대응단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출산하기가 힘들어서 또는 출산 아이가 힘들어서 육지로 가는 경우 그리고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쫓겨나는 이유 입원조차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근데 이걸 놔두고 우리가 15분을 이야기하고 행정체제를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최소한 같이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 중국 고사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당장에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좋은 뜻입니다. 제가 메모해 두겠습니다. 그거랑 정말 이게 딱 맥이 다 있는. 네. 맞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것도 정말 파고서 좀 질의도 하고 좀 지적도 하고 누군가는 집행부로 하여금 뭔가 후속 조치나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결국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거든요. 우리가 뭐 지방소득세라든지 취득세 결국 경기가 돌아야만이 그게 증가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제 보통교부세도 감소될 거거든요.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은 엄청 많은데 결국 돈이 없다면. 결국 돈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싶다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의원님의 활약 어떤 활동들을 하실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대 도입에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좀 그런 현실과 민생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하려고. 그것도 하고요. 제가 그 제주도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집행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조직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조직, 가끔 저랑 좀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직렬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공무원분들 소수직렬, 보건직, 복지직, 간호직 등등해서 의료기술직해서 행정직이 아닌 어떤 직은 단 한 번도 사무관 배출 없이 정년퇴임한 이제 소수직렬도 많고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어쨌든 공무원의 삶 중에 그리고 일상 중에 저는 여러 가지가 보람도 있고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인사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사에서 약간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밀려나는 듯한 메이저가 아니라는 이유로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 메이저가 아닌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소수잖아요. 소수직렬. 이 소수를 대변하다 보면 다수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장점이 욕을 잘 안 탑니다. 욕을 안 타십니까? 네네네. 욕을 해도 별로 감정의 흔들림이 없어요. 제주도 말로 뭐가 생각이 나는데 참아. 그래서 좀 욕 타는 일을 좀 욕 안 타는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려고. 아유 그러시구나. 근데 전 사실 좀 궁금한 거 하나가 우리 의원님 앞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했던 게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그럼 뭐 이제 뭐 정치인들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미사용으로 많이 중요한 건데 다음 세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선거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정치는 한 명의 힘보단 세력의 힘이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이제 뭐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세력 안에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예. 합의하에 양보할 수도 있다. 양보할 수도 있다. 네. 더 나은 사람이 보입니까? 찾아봐야죠.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안 보이는 건데. 아, 일이 바빠서. 아니 이분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이거를 최대한 빠져나갈까 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요. 왜 저는 이 부분에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당 생활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100점 필패가 보이는 지역에 선배들이 출마해라 유혹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 하고 계속 도망 다녔던 시간이 20년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뭘 배웠냐면 정치인의 흥망성쇠를 제가 본 거예요. 그냥 그 후보자 혼자만의 흥망성쇠면 괜찮은데 세력과 가족과 주변의 흥망성쇠를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큰 매력은 못 느꼈었습니다. 사실은. 정치인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인의 주변 세력으로서 그걸 서포트하는 재미는 있었는데. 차라리 그게. 약간 약간 외곽 조직. 뭔가 뒤에서 이 정책을 만들고 뭐 이걸 하는 건 되게 재미있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당사자가 돼서 뭔가를 하겠다는 용기가 안 났어요, 사실은. 아직도 그 용기가 부족한 상황인 건 맞고요. 본인 스스로를 지도자보다는 약간 참모의 스타일로 너무 부정하고 아닌가요? 저는 그게 제가 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때로는 그 생각에 큰 변화는 없어요. 총선 과정에서 나는 장수보다는 책사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물론 꼭 책사가 나쁘고 장수가 좋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 같이 정치는 하는 거니까요.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건데 책사가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자, 근데 현지용 하면은 무엇보다 참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문대림 국회의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선거 현장이라든가 유세 현장이라든가 뭐 간혹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는 현장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의원님이시지만 키 큰 두 분이서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후보도 키가 크고 수행 비서도 키가 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님을 그때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스타일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하고는 뭐 조금 뭐 약간 결이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왠지 현지용하면 현지용의 컬러가 없고 뭔가 이제 문대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뭐 하나의 그 레고 블럭 같은 그런 느낌? 기분 나쁘셨죠 지금? 아니요. 기분 나쁘셨죠? 아니요. 자, 근데 아무튼 내가 이제 문대림이라는 정치인과 그동안 같이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도의원을 이제 2년 정도 해보니까 내가 문대림하고 같이 해서 나름대로 이제 내게 좋았던 점도 있을 거고 이런 건 좀 안 좋네 이런 건 좀 주의를 했어야 했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거죠. 사실 오늘 이거 물어보러 왔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문대림 의원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끝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문대림 의원님이 아닌 다른 후보자들도 여러 명을 이제 거쳤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같이 참모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수많은 후보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회를 그렇게 제공받지 못했어요. 기회를 받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문대림 의원을 만나서 수많은 기회를 받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큰 성장을 했다. 큰 성장을 했다.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서운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없으면 완성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 대리만 나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 아닙니다. 이 부분만 아니죠. 아니. 악마의 편집. 그러시면. 농담이었어요. 네. 근데 또 제가 뭐 말씀 나오면 좀 드리면 예전에 제가 20대 때의 과거의 정치와 그때 당시의 정치는 사실 좀 멋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가 되게 멋이 없어졌다. 정치가 멋이 없어졌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대림 의원은 아직까지 좀 멋이 남아 있다. 멋이 남아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말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막 말로써 화려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실패만 했던 분이거든요. 실패를 많이 했죠. 실패를 많이 했죠.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책망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내가 못해서 게임이신가 해가지고 내가 못해서 계속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계속 실패를 하고 다음에 도전할 때는 처음엔 욕심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본인의 욕심을 뛰어넘어서 무언가가 있어요, 항상. 아무래도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죠. 아니, 자기의 권력이 아닌 자기 주변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한 번 더 도전해야 된다라는 이 강력한 무언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끌려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이유는 없는데 주신 말씀 중에 제가 섭섭한 건 하나 있어요. 뭐 있습니까? 대부분 후보자가 도전을 할 때 자, 제가 이제 만나서 제일이 형, 나 이번에 출마하려고 해. 도와줘. 이게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그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세트처럼 계속 갔던 것 같아요. 문대림 의원님이 지용아, 내가 한 번 더 해보자 nem자. 어떤 힘들어도게 어떤 거니게 좀 한번 좀 도와줘지 그냥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저한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거 가스라이팅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야. 문대림의 가스라이팅. 아니요, 제가 어딘가 요번에 최근에 이제 총선에 도전할 때 제가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다시 일어서 주셔서 고맙다. 그걸로 이제 출발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고맙더라고요, 저는. 고맙다.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해보셨으니까 그 시간의 서사와 요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좀 약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정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쪽 어느 쪽 사람 분위기는 뭐가 어떻다더라. 거긴 누군가가 뭐 한다더라. 누가 거기 다 주도한다더라. 요런 나름대로의 그 칼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대림 의원과 그 주변에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오래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늪입니다, 늪. 그러니까 다른 분들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할 때마다 한 600만 원씩 주요 좀씩. 아유, 저희.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출도 받았었어요. 별로 생계에 책임을 안 져주셨군요, 그분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알려진 사실보단 더욱 힘든 상황들이 연속이어서 각자 도생을 하라. 그렇죠. 참 정치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거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었으면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겠죠. 그런 게 주된 이유였으면. 경제적인 것으로 그 정치인과의 인연이 있고 그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그렇죠. 이건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문대림 의원님께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 편지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국회
미래라는 목표를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달려왔는데 본인의 욕심을 제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 본인이 주신 말 중에 하나가 말의 성찬보다는 일의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일의 성과를 위해서 혹시 몸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정도로 좀 일에 매달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만 들으면 본인의 그 일의 성과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옆에 보좌관들도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약간의 여유와 그런 것도 좀 챙겨가면서 본인의 꿈을 끝까지 잘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존경합니다. 네, 그 지금 국회 농해수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보도자료가 매일 하나씩 나옵니다. 네, 보도자료가 매일 하나씩 나오는 거 보고 보좌진들은 참 많이 힘들겠구나. 제가 도의회 의원이어서 가끔 행복한 게 보좌진이 아니어서. 사실 그 당선이 됐을 때 제가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취재하면서 맞아요. 국회 들어가면서가 국회 들어가면서 저 그 질문 엄청 많이 받았어요. 국회로 가시냐? 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왜 가냐고, 자기는 여기 남을 거라고. 이제 드디어 현지용의 정치가 시작된다. 문대림과는 이제 결별. 사례가.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쑥 찾아왔는데. 자주 찾아주십시오.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찾아와서 앞으로는 좀 더 격이 없게. 뭐 그냥 질문지를 안 들고 와도 된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지난번 인터뷰 때 드린 것처럼 다음 선거 외에 다음 세상 또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조금씩은 이제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가 제주에 좋은 영향이 된다라는 신념으로 일해 나가겠다는 약속 드리면서요. 우리 제일이 형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저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아들이 중학생. 네. 자, 더불어민주당 현지용 제주도 의원님 모시고 뭔가 길고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질문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워낙 간단하게 답을 탁탁탁 하셔가지고 생각했던 그림이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이제 자주 찾아와가지고 불쑥불쑥 꼭 이렇게 딱딱한 우리 의원 형 말고 언젠가 현지용발 뉴스를 하나 만들겠다. 좋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 들으셔가지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2년도 도민들을 위한 의정, 현재의 배고픔과 현재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의정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